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팀노바가 이제 스타트업을 많이 보내잖아요. 근데 많이 보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무시를 해봤자 뭐 자기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걸 객관적으로 왜 되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네카라쿠베 당토 이게 거의 막 요새 많이 화두죠. 그리고 막 어디지 뭐 진짜 막 별의별 회사에서 이제 막 사이닝 보너스 경력자들에 한해서 막 주기도 하고 정말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개발자가 좀 갑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되게 유리해지는 구도. 사실 갑을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거를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회사 딱 갔을 때 그런 사람들 저한테 딱 만나서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었어.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막 이런 건데 내가 나중에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봐도 딱 봐서 얘랑 나랑 별로 경력 차이도 안 나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하더라고. 되게 젊은 사람이었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한 9년 전? 9년 전 얘긴데 그 당시엔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력서 안 보셨어요? 내가 그랬어요.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그 되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저랑 나이 비슷할걸요? 근데 젊은 꼰대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꼰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DP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DP에 가는 그 사람들 나이 자체도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이라고 꼰대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그 대학교에서 정말 그 선배들이 이제 되게 못되게 막 굴고 막 이런 것들 보면 그냥 꼰대의 전형들이죠.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그 보통 이제 네카라쿠베 당토 신입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도 화두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팀노바가 가는 신입이 중소기업 과장급 연봉 가는 거 이게 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나는 이게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순히 대리급 과장급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개발자가 많지 않은 기업에서는 팀장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 들어가는데 물론 일반적인 신입이 아니죠. 고연봉 개발자이기도 하고 신입급 중에서는 사실상 그 상류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이. 왜냐면 이 친구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원하는 근육이랑 네카라쿠베 당토에서 원하는 근육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뭐 전형도 좀 다르겠지만 뭐 네카라쿠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설계도 잘하고 일단 다 괜찮은 그런 개발자들이 이미 체계를 다 잡아놓은 상태고 그런 개발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죠. 일단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보통 이제 CTO들이 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외적인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친구들이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비하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에 아쉬운 사람이 없냐? 아, 그러진 않아요. 어떤 전형을 뚫고 들어가도 사실은 아쉬운 사람들은 전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그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네카라쿠베 당토에 들어가는 개발자들이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겠지만 뭐 이거 까면은 또 이제 또 욕먹으니까 그래 그건 노코멘트 하겠는데 뭐 내가 본 게 있긴 있어요. 네,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 얘기는 안 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그 신입이 이제 중소기업 과장급 연봉 받고 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어쨌든 대리급에서 많이 주는 회사의 대리급 과장급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진짜 경이로운 건데 왜 그런 얘기하지? 근데 이런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또 억지로 깔라고 막 5천 시작인 사람이 되게 5천 시작이어도 이제 7천 넘는데요. 상여금 더하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하자면 봐봐요. 네카라쿠베 당토도 스타트업이죠. 근데 스타트업인데 이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이 스타트업에 전부 그 초기 개발자들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벌었을지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내가 옛날에 이 기업들 그러니까 IT인데 요 기업 중 하나야. 요거에 이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IT 업계 그런 걸로 알게 된 사람은 아닌데 이 아무튼 요쪽에서 어떤 되게 그 이사급으로 있던 분이 있었어. 그분 지금 엄청 부자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나중에 알게 된 적이 있었는데 뭐 친하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일적으로 뭐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엄청 부자예요. 그 키우는 개도 막
그 뭐 일반적인 개가 아니고 뭐 그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그 세바스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도도한 개 있잖아. 막 그런 식의 개를 막 키우시고 그래가지고 집도 막 대리석으로 막 깔려있고 막 엄청 집도 넓고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지.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초기에 이런 데서 개발자로 있으신 분들은 돈 엄청 많이 벌어요. 그리고 다 이제 스타트업이고, 근데 이미 완성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직접 만들 수 있는 초기부터 그 배우는 그 매력적인 그 시장이 있거든. 그 돈으로 봐도 사실은 스타트업들에서 좀 핵심 개발자로 가는 거는 물론 이제 이직을 할 수도 있겠죠.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직을 안 하고 이제 대표님이랑 코드가 좀 맞으면 이 회사를 키우면은 대부분은 이제 돈을 상당히 받죠. 물론 대표님이 제일 돈을 많이 받겠지만 그 외적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 IT 업계 개발자들 중에 그러니까 사실 내가 제일 슬픈 건 그런 거야. 뭐 이제 뭐 어떤 커뮤니티들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커뮤니티들이 주로 그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사실 이 프리랜서하고 저는 저 혼자 먹고 살 때 굳이 커뮤니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팀노바가 그 억지로 까는 거 있잖아요. 억가들 때문에 그 고연봉 받으면은 싫지. 누구는 학원 채널에서 막 자기가 무시하는 뭐 고졸 비전공자 이런 애들이 고연봉 받는다면 이제 부하가 치밀지.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든 깔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많이 당하면서 이제 느낀 게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게 되면 대부분 되게 절망적인 거예요. 막 절망적이고 되게 개발자 안 하기를 바란다. 추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그런 거지.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24살 때 한 4년 차까지는 주변에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 삶도 그렇게 순탄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다 보면 절망이 되는 상황이 있어. 그리고 연봉도 높지도 않고 미래도 없어 보이죠. 그런 게 공감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육기관 만들 때 그냥 막 진짜 너무 짧은 기간에 교육을 해서 가면 사실은 엄청나게 고급 개발자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말 좋은 조건으로 자존감 높게 막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해서 이렇게 그냥 고연봉으로 가고 그 회사의 핵심 개발자로 가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 잘 키워놓으면 돈 엄청 벌지. 그리고 뭐 어떤 뭐 블록체인 쪽 잘 가면은 코인 상장해가지고 돈 버는 애들 정말 많았고. 참 그런 거 보면은 무시할 게 아닌데 이제 어떤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간판 좋아해. 요즘 고졸들도 코딩 잘하면은 그냥 뭐 대기업도 그냥 가는 시대가 되고 있고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뭐 생각하는 게 진짜 노인네들 같이 생각해. 진짜 옛날에 막 정말 서울대 나오면 인터뷰하던 90년대 보는 느낌? 그래서 좀 깼으면 좋겠어.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런 그러니까 물론 젊은 사람들 많은 문제는 아니지. 이게 사회 풍토적으로 어떤 신격화하는 그런 게 문제인 거야. 특정 기업을. 근데 사실 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 월급 아닌가? 그리고 그걸 투자를 했을 때 월급쟁이는요 여러분들 부자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대출 받아서 뭐 부동산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본이 일하게 만든다라고 하죠. 그런 자기계발서들 되게 많은데 그런 것처럼 월급쟁이로 힘들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나중에 저런 기업이 대박나서 돈을 벌고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수장이 되는 것도 멋있고 CTO죠.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창업을 할 때 대기업 경험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그 정말 작은 기업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됐고 저도 창업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동안의 경험들이. 그래서 스타트업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스타트업이 기술력이 딸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멍청한 생각인 게 뭐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스타트업이었고 그리고 구글의 알파고도 스타트업 인수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뭐야 그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기술 관련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신라딥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그런 좋은 스타트업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기술력 진짜 높고. 그러니까 삼성이 직접 하면 되잖아. 근데 왜 투자를 해? 그건 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왜 회사들을 인수해? 직접 하면 되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하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 되고 박사학위 따고 이렇게 전문가 돼서 창업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아니면 독자적인 뭐 예를 들면 뭐 네티의 뭐 이승 씨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키텍처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아키텍처가 많이 이렇게 많이 그런 기술도 나오더라고요. 난 파이썬 베이스에 되게 좋은 서버를 본 적이 없는데, 요새 이제 제가 그 패스트 API를 좀 쓰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보면서 아키텍처를 분석해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PHP에서도 되게 좋은 아키텍처를 가진 또 그런 웹 프레임워크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사실 대기업 주도화에 꼭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오히려 대기업에서 그런 컨셉트를 전달하면 뭐 개인 개발자거나 아주 작은 단체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리액트 JS가 막 되게 사람들이 대세다 이러던 시즌은 이젠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구직하는 건 리액트 JS가 좋겠죠. 근데 지금 한번 두고 보세요. 되게 좋은 기술 많이 나왔어요. 뭐 저희 지금 내부에 팀원 응용 2단계 팀원들이랑 개발하는 것 중에 릿이라는 것도 있고 릿 엘리먼트라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프론트엔드를 요새 그거 하지는 않아서 그거는 이제 그때 한번 그 친구랑 같이 검토해 본 게 단데,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트렌디한 게, 근데 리액트 말고도 사실 되게 좋은 게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뭐 오픈소스가 뭐 대기업 주도화에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업 차리면 그 기술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신격화 되게 좋아해. 막 이러면 왜 그러지? 나 이해가 안 돼.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구직하고 있거나 이제 구직하는 친구들인데, 지금 이제 이 친구도 이제 구직을 한 친구예요. 근데 오늘 회사 두 곳에서 4,500 오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일주일 만에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끝냈는데, 저희가 제시 연봉은 4,500으로 불렀고, 그리고 이제 수업 때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결정을 했어요. 어느 회사 가기로. 그리고 대표님이랑 직접 대표님이 면접 외에 임원분들도 소통이 잘 됐는데, 대표님이 직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내주면서 이렇게 좀 친밀하게 이제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걸 어떻게 키워나가자고 이 개발자 한 명을 위해서 한다고요. 네카라쿠베 낭토에서는 사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발팀장님이나 좀 이렇게 그런 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스타트업의 장점은 대표님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여도나 막 이런 거에 따라서 회사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죠. 근데 4,500 받고 그게 하이리스크는 아니죠, 사실. 그리고 되게 좋은 기업들 많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대표님들도 진짜 많고, 물론 꼰대들도 많아요. 조소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이러니까 재밌지. 왔다 갔다 내가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기업을 갈 수도 있고, 이상한 기업도 갈 수 있고, 그런 시장이 더 야생이고 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서 작은 기업이 커나가는 걸 배운 사람 얼마나 잘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장님 덕분에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공자가 좋은 조건을 취직했고, 임원분들도 많이 좋아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명을 잘 공개 안 하는 건, 이제 회사명을 공개했더니 뭐 학원 출신 졸업생인데 괜찮냐고. 근데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막 커뮤니티에서 막 정신승리 하시는 분들은 팀노바가 고연봉 받으니까 배알이 뒤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억지로 막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팀노바 어떻게든 깔라 그러는데, 근데 실제 시장 상황은 뭐 팀노바 어떻게든 까고 뭐 안 뽑을래요, 뭐 보이콧 할래요, 이런 분들 많은데, 실제 시장 상황은요, 일주일에 몇 개씩 잡혔지? 이 친구도 일주일 동안 15개 봤어요. 그러니까 면접 되게 많이 잡히고요. 연봉 4,500 이상이라고 대놓고 써요. 팀노바 출신이라 쓰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숨겨요. 팀노바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할 것 같죠. 근데 그거는 진짜 멍청한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우물 안에 있으니까. 근데 되게 좋아요. 지금 인기 엄청 많은데, 일주일에 15개 보고 아직 그 연락이 추가로 올 게 더 남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면접 제의를 한다는 거는 예선은 통과했다는 거지. 그래서 면접 제의하고 그 다음 주에도 몇 개 잡혔는데, 이 회사 대표님에게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여기로 가겠다고 정한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10월 5일 지금 구직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제 4,500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붙은 거죠. 그래서 향후 지원은 희망연봉 5,000원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6일이죠. 그러니까 한 6일 전이죠. 이때 이제 온톡이
4,500으로 오퍼는 받았는데 4,800을 원하면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친구가 워낙 4,500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저 그러면 조금 더 주시면 이 회사 갈 생각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대표님이 이제 4,800이면 어렵지 않은데 저에 대한 해석이 바뀌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렇게 연봉 사실 몇백만원 차이 뭐 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 차이에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그렇게 가야 되나, 저런 이제 논쟁까지 하면서 연봉이란 건 아주 차가운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이고, 이 친구가 괜찮아요. 기술력 되게 좋은 친구예요. 분산 서버를 되게 잘 만들고 로드 밸런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설계했고, 그 외적으로 이제 뭐 채팅 서버 분산이라는 게 초보자들은 많이 안 하는 거고 경력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이 친구한테 제가 이 친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디테일이 좋은 친구라서 너 로드 밸런서 넣고 채팅을 한번 분산하고 언제든 쉽게 채팅 서버를 분산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 보라 라고 주문했죠. 근데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 정도 되는 기술력이면 그거 더 받아도 돼요. 실제로 그거 그렇게 잘 분산하고 되게 문제없이 분산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경력자들 중에 경력자들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력자들, 신입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캐릭터고. 그리고 이 친구는 팀장님 안녕하세요. 구직활동 중인 땡땡땡입니다. 이번 주 구직활동 현황 보고 드립니다. 이번 주에 총 면접 12곳이죠. 그러니까 저희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2곳, 막 15곳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오히려 이번 주에 면접을 못 잡아서 다음 주로 미루는 경우도 많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평균이에요.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인생은 실전이라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인기 많고 그런 개발자들이 되게 암암리에 조용조용히 좋은 조건으로 많이 가요. 저희도 지금 보통 이제 붙는 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전부 다른 친구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총 12곳 면접 잡혀 있고 현재 10곳의 면접을 진행한 상태인데 내일 추가로 더 본다. 이때 한 일주일 전이었나 모르겠네요. 이번 주 오퍼 현황은 4,503곳 붙고 4,000 이상 3곳이었다고 해요. 대부분 맘에는 들어 하시는데 돈이 비싸니까 좀 우리 회사 사정상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사정도 하시는 곳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갑이 뭐 회사다 이런 구도는 되게 옛날 구도. 그러니까 실력 있는 개발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다가 절대 실력 있는 사람 안 가요. 그 진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되게 어설픈 그런 회사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거 이제 멍청한 거지. 개발자들 자존심 셉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어떤 평균이에요. 그리고 막 엄청 좋은 조건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취업에는 걱정이 별로 없어요. 취업에 있어서는 항상 뭐 쏘쏘하지. 뭐 이렇게 취업은 누구나 다 잘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4,500, 5,000이고 사실 더 뭐 노력한다면,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됐을 때 천천히 물가 상승률에 반해서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다 잘 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운도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운도 필요하지만,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운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미안하지만 될 수밖에 없는 플랜을 세워놨어요. 중소기업에서 절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들이에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새로운 기술에 거침이 없거든. 그리고 아키텍처 분석도 금방금방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포트폴리오 같은 거 다 이렇게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팀노버 오픈 카페라고 치시면, 네이버에 치시면 정말 많이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올려놓은 상태고, 그런 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진짜 찐 실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애들 뽑은 곳에서 후기가 너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친구가 들어간 회사에 있어. 그 들어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 가끔 그 외부에서 연락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 수료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그 구인을 하다가 이제 팀노바 팀원들이랑 컨택이 돼서 우선적으로 되게 거의 면접을 안 보다시피 해서 뽑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먼저 간 친구가 워낙 일을 잘하고,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이제 면접을 본 팀노바 이제 동료, 팀노바 같이 동기 친구를 극찬을 하니까, 얘네들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냥 처음부터 연봉 우대 받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거짓말이면, 여러분들 거짓말이면 졸업생들이 본인들의 어떤 결과물들이 조작됐다면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이제 들고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돈을 많이 써서 팀노바에 다닌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만약에 피해를 봤다면 이 친구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죠. 가장 큰 피해자들인데. 근데 너무 잘 사니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지 않아. 인생은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저 할 자신 있어요. 저 말 잘하고, 그리고 뭐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저보다 조리 있게 하시는 분도 진짜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가르쳐 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편도 아니고, 그런 어떤 좀 가식적인 선동 같은 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설픈 선동이나 결국에는 팩트가 없거나 어떤 뿌리가 없는 선동은 오래 못 가요. 결국에는 몇 년 안에 사람들이 깨우치게 되고, 또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팀노바 같은 경우도 많은 친구들이 여기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4,500, 5,000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물가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게 하죠. 물론 이제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보다 평균 연봉이 더 높으면 좋겠지만, 사실 중소기업 사정이 4,500도 엄청 높은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리급 과장급이라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그 돈 많이 주는 기업이라는 곳이 5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 실제로 대기업 연봉들은 그것보다 낮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자코리아 가서 신입 개발자, 신입 대졸 기준 연봉 평균 한번 쳐보세요. IT 업종 보시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대기업이라고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시는 것처럼 엄청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곤란한 게 그런 거죠. 왜 네이버, 그러니까 네카라 쿠베에 대해서 실제로 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대기업 하면은, 또는 좋은 기업 하면 그 기업만 생각하고, 그 기업에,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기준으로 팀노바를 재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거면 최상위 그 기업에 들어간 평균 그 사람 정도의 스펙을 가진 친구들을 저한테 교육을 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잖아요. 저희는 4,500, 5,000에 고졸들, 비전공자들 수두룩해요. 그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스타트업에서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작은 기업이라도 매출이 진짜 몇십억 정도만 나는 기업이라도요, CTO급 정도 되면 돈 되게 잘 받아요. 웬만한 대기업들 아쉽지 않게 받아요. 대기업 개발자들. 거기서 진짜 임원급 되거나 뭐 높은 급 막 그런 직급이 돼가지고 연봉이 막 진짜 막 3, 4억 되고 뭐 이런 사람 아닌 이상은 웬만한 중소기업 CTO도 1억 넘게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이거 엄청 많고, 심지어 내가 CTO면 내가 지금 여기서 제일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본인들 생각하기 나름인데, 스타트업은 닭이라고 생각하고 대기업은 이미 다 성장한 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묵이라고 하자, 뭐 뱀이라고 하자. 뱀이 나중에 뭐 용이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닭인 경우는 나중에 봉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초반에 닭의 머릿속에 뇌가 되는 거죠. 핵심 인재가 돼서 이따가 얘가 봉황이 되면 나에 대한 보상이 엄청 크거든요.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왜 맨날 스타트업 정신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본 사람 중에는요, 이미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나와가지고 IT 사업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 분이 꿈꾸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진짜 뻥 같으면 창업지원 가보세요. 창업지원 가보면 그건 되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제가 이제 예전에 창업지원 갔던데 보면은 옆에 그 대표님이 몇 분 계셨는데, 옆에 분 한 분은 뭐 정말 그 아이비리그 중에 한 대학 나온 사람이고, 옆에 그 옆에 사람은 삼성에서 한 7년 정도 일하시고 미국에서 석사 따시고 그 뭐 헬스케어 관련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헬스케어 관련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거 하려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대표님들 다 만난 거지. 다 친해진 거지. 저는 이제 뭐 프리랜서 개발자였고 그 당시에
우리 그 옆에 막 다 그런 분들이에요. 되게 수두룩해. 다 그래. 스펙 다 좋아. 그런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스타트업에 그렇게 목을 매겠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하는 만큼 진짜 잘 풀리면 돈 엄청 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놀아야죠. 작은 기업이 커지는 거 되게 재밌거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보여주는 영상 중 하나가 이제 뭐 양쯔강의 악어, 뭐 마윈의 성공 스토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 작은 아파트에서 이제 시작하는 마윈의 그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막 엄청 좋아한다 이런 건 아닌데, 어떤 창업 스토리든 그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기업을 했으니까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마위는 정말 인터넷 차이나 페이지라는 걸 만들고 인터넷에서 인터넷 페이지를 개설하고 이게 가능성 있다 싶어서 정부에다가 이렇게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정부가 그 잘 안 돼서 좌절을 하고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성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규제가 있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건 저는 이제 타다 대표님 같은 경우인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정말 혁신을 하신 분인데,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법적인 여러 가지 제재 때문에 그렇게 됐죠.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창업 쪽은.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배우면서 개발자는 좀 더 종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들에서 일하다가 진짜 대기업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 제자들은 스타트업에서 고연봉 받고 일하다가 다시 창업 쪽으로 뛰어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3, 4년 전에 가르쳤던 친구들은 창업이나 아니면은 그거에 준하는 다른 어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게 제가 하는 교육의 모토고, 저 또한 그렇게 예전부터 대기업에 그렇게 열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진짜 대기업에 가고 싶으면 추천해요. 좋아요. 좋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괜찮죠. 그리고 최상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또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카카오 쪽에 있는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네 이제 모든 그 사람이 카카오를 대표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카카오에서 평균 연령이 꽤 낮았다, 자기네들 팀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직을 좀 많이 했다는 건지 아니면 다 뭐 잘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굉장히 되게 살벌함을 느꼈다라고 하고, 많은 이제 네카르쿠베 당토 얘기가 나오면서 막 사람들이 어떤 판타지를 그리는 것 같은데, 글쎄요.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은 기업에, 대기업에 가는 거 좋지. 나름대로 그게, 그러니까 그 회사 생활을 하는데 배울 거 많지. 배울 거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그렇게 깔아뭉갤 정도는 아니다 이거지, 제 얘기는. 근데 진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봐봐요. 어쨌든 결론은, 준비하셔서 네카라쿠베 당토 신입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각이 있잖아. 내가 알고리즘 문제를 이 정도로 좀 풀고, 그 다음에 1차 통과한 다음에 2차 때는 요 정도 포트폴리오로 가고, 뭐 리액트랑 뭐 해가지고 노드.js랑 요새 그 특정 기업이 많이 쓰는 스택 준비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각이 나오는데, 신입이 중소기업에서 4,500, 5,000 불러서 가는 거요. 그거 각 안 나와요. 해보세요. 그게 쉬우면은 아무나 하지. 학원들에서 다 하죠. 근데 팀노바에서만 이런 결과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설프게 경력자들 뭐 고연봉 보냈다고 나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난 진짜 고졸이랑 비전공자들이 4,500, 5,000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교육청 인증 다 했고. 교육청 직원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민원 넣은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게 우리가 무슨 사기 치는 사람인 것처럼 엄청나게 소설을 잘 썼나봐요. 근데 막상 실제로 결과 보시더니 진짜 사실이네 이러면서 되게 놀래더라고. 당사자들이랑 통화 다 하고 엄청 꼼꼼하게 보고 가셨거든. 어쨌든 제가 참 스타트업들이 무시당할 때 보면 참 슬퍼요. 저는 프리랜서를 오래 하는 사람이라 스타트업 일도 많이 하고 대기업 일도 많이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냥 소프트웨어죠. 다만 그 과정이 좀 다를 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용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좀 자유로운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타트업 스타일이 좀 마음에 들어요. 근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고, 물론 이제 스타트업인데 꼰대 같은 기업은 좀 안 가길 바라는데, 뭐 그거를 선택할 정도로 실력이 좋은 사람이면 알아서 안 가죠.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죠. 그러니까 다들 자기 자리에 자기 수준에 맞게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자존감이라는 거, 요새 막 그러잖아요. 자존감 떨어져서 문제라고. 대부분 자존감은 그냥 자기가 무능해서 생기는 직업적인 자존감은 보통 그래요.
그럼 그 자존감이 이제 잘못 풀리게 되면 이제 타인에 대한 이제 공격,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풀리죠. 특히나 인터넷에서는 더 그렇게 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굉장히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된 거죠. 공격이 대상이 돼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봉이 낮아졌거나 뭐 정말 팀노바는 믿고 걸음 이러는데, 그 믿고 거르는 회사들 평균 연봉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잡플랜이 이런 데서 자주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4,500, 5,000 주나 신입들한테. 그 얘기만 들으면 말 끝났지 뭐. 그래서 별로 아쉽지 않다니까요. 그 아무리 뭐 어떤 좋은 글씨를 매기고 어떻게 하더라도 팀노바는 여전히, 물론 이제 학원 비즈니스랑 학원의 이미지 관리 잘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좀 내가 성격이 이러니까 그냥 직설적으로 솔직하고 막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관리에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내 인생이니까. 근데 그런 거는 실패했지만 확실히 실력적인 부분은 여전히 이제 최고라는 게 증명이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나는 내가 솔직한 게 좋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돈을 좀 못 번다. 예를 들어서 지동서를 외치던, 지동서를 이렇게 외치고,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사람들 많았죠. 그러니까 그 논쟁이 아직도 많아. 코페르니쿠스냐 아니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냐, 뭐 지구는 공전한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 막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떤 되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걸로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참 재밌는 게 예전에 얘기했던 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요즘은 이제 근데 뭐 이렇게 학생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무슨 말 그러지? 그러니까 헛소리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헛소리했어요 지금. 재밌어요. 인생 참 재밌어. 그러니까 엄청난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거는 교육 쪽에서 막 존중을 받고 막 이런 거는 일단 포기한 지 오래고,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제 자리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그러니까 많이는 들어오는 교육기관은 못 되겠죠 이젠. 그쵸? 그렇게 되겠지만 뭐 좋아요. 소수의 친구들 위주로 코칭 열심히 해가지고 1대1로 코칭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거 매력 있어요. 그 어떤 그런 거죠. 이렇게 기존 이제 잘 나가는 브랜드처럼 못 가겠지만 정말 소수의 한 땀 한 땀에서, 이태리 장인인데 몰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장인의 그런 가방, 가죽 가방,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정말 잘 만든 구두, 기본에 충실하고 정말 잘 만든 가방, 이런 어떤 교육기관으로 성장을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는 못 오더라도 매년 연봉을 좀 더 갱신을 하고,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만약에 사람들만 있다면 그런 사람들 속여서 이렇게 간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리숙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대표들이 4,500, 500, 5,000을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괜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어리숙하고 이상한 회사가 많으면 본인들이 그 연봉 받아보든가. 꼭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4,500, 5,000보다 연봉이 낮거나 자기 직급 대비 연봉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어리숙한 회사가 많다고? 웬만한 회사 대표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해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끝은 보통은 사업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부자 된 사람도 사업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 팽팽 도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 그 부자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저도 항상 많이 배우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이 폄하하면 자기가 동급 되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다르죠. 연예인들 막 뭐 이렇게 편가르기 하고 막 정말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상 그 연예인보다 더 똑똑한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연예인보다 더 예쁘고 아름답고 뭐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 뛰어난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세상이 뭐 어쨌든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는 거는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좀 아쉽긴 하죠.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쉽게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짜 스타트업을 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서, 대표님이 좀 달라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대표님들이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꼰대 이런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못 만난다는 건 여러분 실력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너무 작은 기업 몇 개만 이렇게 면접 보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은 다양한 회사 어차피 떨어질 거 다양하게 면접이라도 보자 이렇게 해서 면접도 많이 보시고 하시면서 한번 세상을 배워보세요. 인생은 실전이에요. 인생은 실전이기 때문에 결과로 말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오늘 좀 말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